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과 약속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의대 본과 4학년이라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저녁에 딸과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끝나는 시간 맞춰서 병원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전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보며 뱉었던 한마디가 전시모에게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의 일들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전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시작됐던 28년 전 전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없는 형편에 열심히 돈 모으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렸어요. 그때 당시 남편과 열심히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지 시모는 저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길래 눈치를 보면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난 뒤에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고 자리도 잡히지 않았던 상황이라 아이는 삶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가지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었기 때문에 시모의 불만을 듣게 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시모와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직 자리도 안 잡혔어요. 좀 더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 계획을 세우려 했는데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 사람 혼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계획이 틀어지게 될 테고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맞벌이 하면 그래도 30살 되기 전에 자리 잡힐 것 같아요. 저희 아직 젊은데 좀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준비도 없이 무작정 아이를 가진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애는 원래 하루라도 젊은 나이에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때 돼서 아이 가진다고 삶의 여유가 생길 것 같니? 아이 가져도 충분히 맞벌이 할 수 있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틀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엄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바로 덜컥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루빨리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느 촌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겠어요. 최대한 대출 안 받고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손주 안겨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엄마는 할머니 소리가 그렇게 빨리 듣고 싶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한참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년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거다. 할머니 소리가 어때서? 며느리 혼자 아이 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니? 시모의 억지에 남편과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최대한 시모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귀를 닫아버리셨는지 전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인해 시모와의 관계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시모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아이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계획을 변경하려 했어요.
이 문제로 남편과의 부부관계에도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우선적으로 가지자는 남편과 시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지만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려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였던 제가 임신이 되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검사까지 받았었는데 몸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은 정신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스트레스들이 몸에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지속적인 압박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그로 인해 저 또한 점점 지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최대한 좋은 말들로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는 게 아닌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화를 냈어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시모의 편에 서서 저를 압박했어요. 내 아들도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나왔잖아. 네가 문제야. 몸에서 내 아들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아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좋게 넘어갈 문제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이부터 가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임신이 되지 않게 약이라도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제가 왜 약을 먹어요? 아이 가지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게 됐는데 뭐하러 약을 먹겠어요? 저도 지금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제가 솔직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기다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촉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네. 머리채라도 뜯어서라도 반대할 걸 그랬다. 나는 오래 기다릴 정도로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고 시간을 오래 줄 수도 없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임신 소식 들려줘야 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막말과 압박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제 편이었던 남편 또한 시모의 편에 서서 제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저도 제 몸이 아닌 것 같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열악해도 임신만 잘 되는데 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시모는 결국 분노를 터뜨렸고 이 문제로 인해 남편과도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에는 한약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모가 온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지 못했던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했어요. 저를 죄인 보듯 쳐다보던 시모는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한약 박스를 건네받은 뒤 주방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약 한 차를 꺼내 들어 가위로 뜯더니 바로 들이키라며 제 얼굴을 향해 내밀었어요. 조심스럽게 어떤 한약인지 물어봤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경악을 하게 된 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고 먹는 게 좋을 텐데. 굳이 알고 싶다면 얘기해 주마.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이 한약은 몸에도 엄청 좋지만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바로 임신이 된다고 하더라. 예약해 놓으면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을 만큼 대기자들도 엄청 많아서 이거 한 달치 구하는데도 꽤 오래 기다렸다. 여기에 몸에 좋은 한약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해 뱀, 흑염소, 가물치, 잉어, 군뱅이 녹용 등등 그냥 네가 알고 있는 몸보신 된다는 것들은 죄다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반응은 뭐니? 너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거야? 원래 몸에 좋은 약일수록 냄새는 고약한 법이야. 우리 엄마가 먼 곳까지 가서 힘들게 지어온 한약이라잖아. 뭘 머뭇거려? 그냥 코 막고 입에 쳐넣으면 되는 거지.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아이 가지고 싶지도 않은데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 당장 입에 털어 넣으라고. 시모가 한약을 뜯었을 때 그 냄새가 너무 역해서 건네준 한약을 입에 넣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먹으라는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하나 싶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입에 털어 넣으려는데 역한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 결국 싱크대에 오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한약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모는 쏟아져 버린 한약을 보곤 경악하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를 억누르지 못한 시모는 남편한테 도와달라면서 저를 꼼짝하지 못하게 몸을 붙잡았고 제 앞에서 한약 한 채를 가위로 뜯더니 강제로 제 입에다 한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시모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연달아 한약을 뜯어서 제 입에 털어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온몸에 범벅이 되어버린 한약과 시모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를 붙잡았던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시모는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강하게 흔들었어요. 저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에게 참아왔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자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쳤고 시모도 역한 한약 한번 먹어보라며 한약을 뜯어 시모의 입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본인도 고약한 맛에 경악을 했는지 싱크대를 붙잡고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맛을 강제로 먹으라고 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에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첫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고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뒤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고 전 남편과는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두 번의 실패는 하고 싶지 않았고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저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모습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불행이 아닌 행복이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쁜 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50대로 접어들게 되었네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심적 안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었던 건
전시모와 전 남편이 저에게 준 압박의 부담이 얼마나 컸으면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생겼었지만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고 살아오는 동안 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계획에도 없었던 아이까지 생기는 축복이 오게 되었죠.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온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픔을 현재 남편 덕분에 잊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은 어느새 의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대 4학년이던 제 딸은 실습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 딸과 외식을 하기 위해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회식이 있어서 딸과 따로 만나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딸이 병원에서 실습하는 모습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딸에게 허락을 받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를 좋아하던 딸은 소아과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길래 딸을 부르려고 손짓을 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전시모가 저를 부른 거였어요. 경직이 된 몸으로 아무 말 없이 전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양쪽 품에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전시모는 인상을 팍 쓰면서 예전과는 변함없는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말을 붙여왔어요. 이게 몇 년 만이냐? 나도 많이 늙었지만 너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해졌구나. 그런데 애도 못 낳는 게 소아과 병동엔 왜 온 거냐?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내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다.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이런 곳에서 너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좁단 말이야. 그러게요. 이런 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의사 며느리의 쌍둥이 아들 손주까지 보셔서 기분 좋으세요? 그런데 당신이 말한 그 의사 며느리는 뭐가 부족해서 당신 집안 며느리로 들어갔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결혼했나 봐요. 두 모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면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 이왕 온 거 어떤 며느리인지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말해줘도 괜찮은 거죠? 그동안 살면서 이런 상황 상상 안 해본 건 아닌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기분 참 묘하네요. 제가 당했던 만큼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너까지 게 나를 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나도 눈 감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거든. 너랑 내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내 아들은 한참 뒤에나 재혼할 수 있었다. 여자 만나는 족족 차이고 결혼이 코앞이었는데도 갑자기 파혼을 당하는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이게 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널 가만두고 싶겠니? 여긴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 너랑 닮은 아이는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건물 청소하니? 그러지 않고서야 네가 여기 있을 이유 전혀 없잖아. 우리 며느리 병원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라. 저도 이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그렇게 원하는 손주 봐서 상당히 기분 좋겠어요. 의사 며느리 뒀으면 집안이 꽤 성공했나 봐요. 아니면 며느리라는 사람이 눈이 삔 건가? 어떻게 이런 집안과 한 식구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아마 그 며느리도 의사이긴 하지만 제정신은 아닐 것 같네요. 뭐라고?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지금 우리 손주들 있어서 참고 있는데 말 조심해라. 여긴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라고. 엄마,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밖이 시끄럽길래 놀라서 나와봤어요. 저분이랑 아는 사이예요? 저분 이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과 담당 의사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너무 무섭게 노려보셔서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쪽이 딸이라고? 아니 그럼 내 아들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큰 딸이 있었어? 이거 봐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때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진 거지? 이 정도 컸으면 내 아들과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재혼했다는 건데 바로 임신을 했다는 거네. 네, 바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으면 아이를 가지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신 집안의 아이가 제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하마터면 평생 족쇄처럼 불행이 따라다닐 뻔했는데 아이를 안 가져서 이혼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런 상황들이 정말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이쁜 제 딸이 생겼고 곧 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의 인생은 의사 며느리 뒀으면서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네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시모는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발길질을 했어요. 전시모의 발길질에 넘어지게 되자 놀란 제 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병원에서 소리를 질렀고 담당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들까지 병동 대기실에 서 있는 저와 시모를 번갈아 보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누군가 시모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그쪽이 뭔데 지금 우리 어머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여기 병원인 거 알면 조용히 좀 하셔야죠. 내가 예전에 전 며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속이고 들어왔었던 거 말했었잖아. 그럼 저 아줌마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전 며느리였던 사람이에요? 딱 봐도 빈곤해 보이네요. 저런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은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그때 아이를 가졌어도 문제가 됐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평생 가난에 쪼들려 살았을 건데 그런 불행을 안 겪은 것만도 천만다행인 거죠. 어머님은 의사 며느리 두셨잖아요. 그냥 상대 마세요, 어머님. 일과
윤 교수님? 아, 이분은 저희 엄마세요. 저 실습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엔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잠깐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한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누구 때문에 저희 엄마가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본과 실습생 주제에 감히 교수인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너 레지던트 생활 종치고 싶니? 아주 두 모녀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구만. 제 딸이 틀린 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며느리를 들였는지 더는 안 봐도 될 것 같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어떤 집안인지 안 봐도 훤히 보이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교수인 여자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뒤이어 전시모 또한 과거에 풀지 못한 감정들을 폭발시켰고 제가 당하고 있자 옆에서 말리던 딸은 교수와 전시모를 강하게 밀쳤어요. 그리고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전시모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의사 며느리인 여자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저도 모르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남의 가정사라 들어도 못 들은 척 지나간 적이 많았었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네요. 지금 당신 옆에 끼고 있었던 저 손주들이 누구 아이인지 알고는 있어요?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에 기뻐서 그 뒤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저 쌍둥이 손주들이 친손주 같으세요? 부정하고 싶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친자 검사는 단 한 번도 안 해봤죠? 의사의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테니 당연히 친자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어쩌죠?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인데 당신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며느리지 당신 집안들 몰래 강적으로 유흥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 실습생 동기들과 같이 밖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옆에 끼고 있던 남자가 그쪽 아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던데요? 이미 저희 동기들 사이에선 벌써 소문이 자자해요. 증거물들을 흘리고 다닐 정도로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는 교수라고 유명한데 그거 모르고 있었죠? 제 핸드폰에 찍혀있는 사진에도 매번 바뀌는 남자들의 모습이 전부 담겨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제일 마지막에 병원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쌍둥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인지 확실치 않아서 그쪽 아드님의 유전자와 검사를 해봤는데 불일치로 나왔다면서 누가 친아빠인지 찾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누군가와 통화를 진지하게 하던데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걱정하면서 병원 밖으로 나갈 때도 다른 남자 차에 올라타는 거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제 딸이 충격적인 말을 꺼내자마자 전시모의 며느리는 입담을 나며 제 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살면서 단 한 번도 딸의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잘못도 없는 제 딸이 뺨을 맞게 되자 저는 눈이 돌아버려 그 여자의 얼굴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실습생들 또한 제 딸의 편에 서서 전시모의 의사 며느리가 얼마나 인생을 막 살았는지에 대해 증거물을 전부 보여줬고
품에 안고 병원으로 들어왔던 쌍둥이 손주들이 자기 친손주가 아니라는 사실과 전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딱 봐도 의사인 그 여자는 40대 중후반에 손주들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였는데 전 남편은 저와 같은 50대이니 당연히 남자로 안 보였겠죠. 의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달라붙었겠어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전부 받아들였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였고 이 사실을 전 남편 또한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시모가 갑자기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전시모의 팔을 뿌리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너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마. 내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이라 지금 속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른 척하면서 살아왔었어.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아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도 마음 같아선 저 며느리 머리채 쥐어뜯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쌍둥이 손주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른다. 벌써 10년 넘게 키웠는데 지금 친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 아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야. 지금 사업도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부탁할게. 과거의 일들부터 해서 좀 전에 너한테 했던 짓들 전부 사과하마. 우리 며느리가 손 올린 것부터 해서 금전적인 보상 다 해줄 테니까 너만 입 다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제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알아도 모른 척 지나갔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괜히 저희 가족을 건드려서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쪽 집안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잖아요? 제가 지금 가장 화가 나는 건 내 딸에게도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내 딸이 받은 상처와 내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무릎 꿇고 빌면서 애원을 해도 받아줄 수 없을 것 같네요. 금전적인 보상이면 뭐든 다 해결이 되는 줄 아나 본데 나는 당신들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쓸려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놓으세요. 제 발목 잡고 애원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저는 눈 감아달라고 사정하며 애원하는 전시모를 뿌리친 뒤 제 딸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의 동기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한꺼번에 지압해 전 남편이 일하는 곳을 알아내서 등기로 붙이기 위해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내기만 하면 끝인데 며칠 전에 전시모가 제 딸에게 연락해 저와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눈 감아달라며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입막음용으로 돈 봉투까지 내밀었네요. 그 안에는 합의금으로 2억이 들어있었지만 저희가 받은 상처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저를 건드리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제 딸을 건드린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전 남편의 회사에 그 교수라는 여자가 바람을 핀 거와 쌍둥이 아이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손에 쥐고 있는 이 등기를 보내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시나요? 병원에서 저희가 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남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 개인적인 일들까지 제 손을 더럽히는 게 맞는 걸까요? 등기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이 선택이 저희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준다면 당연히 보내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고민한 뒤 결정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돼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어온 삶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짧게 지나가 버렸죠. 처음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저에게 너무 잘해줬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달리 자상하기도 했었고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들이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까지 순탄하게 이어져 왔었고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 사람은 결혼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랐어요. 함께 살면서 그동안 본 적 없었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실망시키게 만들었고 변해버린 모습에 눈물까지 흘러내리고 말았었네요.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늦은 새벽 시간까지 뭐 하다 온 건데?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 나한테는 그런 곳에 간 적 한 번도 없다고 하더니 친구들이랑 잠깐 얼굴 보고 술 한잔 한다고 들어간 곳이 남자들 여자들 다 모여서 노는 곳이야? 나는 집에서 당신 오기만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당신은 그곳에서 처음 본 여자랑 춤이나 추고 있어? 세상을 혼자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정말 오래간만에 갔던 거야.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다니까. 친구들이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분위기나 즐기자고 하도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던 것뿐이야. 그런데 그건 또 언제 봤대? 나도 숨은 좀 쉬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서로에 대해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개인적인 일들까지 전부 간섭받는다는 건 내 입장에서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네. 사사건건 전부 다 참견하면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겠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결혼했으니 지킬 건 지켜야 되겠지. 하지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 친구들 만나면 나만 쏙 빠지기도 그렇고 애들도 변해버린 내 모습에 어색할 건데 시간을 두고 서로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소? 당신을 두고 그곳에 다녀온 건 내가 충분히 잘못했다고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참견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 친구가 부모님이랑 저녁 식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당신이 클럽 입구 앞에서 줄 서 있는 걸 봤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실하게 얼굴을 확인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당신이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 춤추고 있었다는데 내가 얼마나 충격받은 줄 알아? 이거 봐봐. 내 친구가 찍어온 사진이야. 결혼 전에는 당연히 갈 수 있겠지만 결혼 이후에 이런 곳에 다니는 건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이 동네에는 보는 눈이 많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렸을 적부터 살아왔던 지역이라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아는 사람들과 마주칠 확률이 많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실수를 저질러? 우리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간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 남편은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과 단순히 춤만 추고 왔다는 말에 대화가 통하지 않자 결혼한 제가 춤바람 나면 좋겠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보니 그건 또 싫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대화를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배신이었고 그날 이후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2번 다시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길래 한 번은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남편이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너무 놀라 급하게 달려가 확인을 해보니 어느 여자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갑자기 돈을 요구하길래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합의금?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냐? 왜 당신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친구랑 술 한잔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몸만 축이고 일찍 들어가려고 서둘렀는데 저 여자가 나랑 어깨가 부딪혔는데 넘어지더라고. 당연히 나는 잘못이 없었지. 눈을 제대로 뜨고 다녀야지.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 앞을 못 본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잖아. 저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 하시나요? 저희 아빠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쪽이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비틀거리다가 가만히 있는 저랑 부딪힌 거잖아요. 멀리에서 걸어오고 계신 아빠가 이 상황을 목격하시고 달려오신 다음 넘어진 저를 일으켜주시고 그쪽한테 한 소리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잘못 없는 저희가 시비 건다고 몸싸움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 큰 소리 한번 쳤는데 아빠가 중간에서 더 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넘어지면서 깨진 핸드폰 값만 달라고 했는데 저희 보고 사기꾼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아빠 얼굴에 주먹을 날려놓고선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술을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죠. 아빠는 좋게 끝내라고 합의하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반성이 없는 이 아저씨를 보니까 저는 합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법적으로 처리할 테니까 콩밥 먹고 정신 좀 차리세요. 담당 경찰은 저에게 확보한 CCTV를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여줬고 남편이 저에게까지 거짓말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을 먹은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연애할 때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한 잔도 안 마시던 사람이 양파 껍질 벗기듯 계속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점점 더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조사를 받던 남편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남편에게 선처는 없다며 합의를 해주려 하지 않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 속에 시부모님께서 경찰서에 방문하셨어요. 사색이 되신 얼굴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내셨네요. 세아가 많이 놀랐지? 내 아들이 원래 이러지 않는데 요즘 힘든 일이 있는 건지 자꾸 너한테
안 좋은 모습만 보이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들,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정말 콩밥 먹고 싶어서 그래? 당장 머리 숙여 용서를 빌라고. 어머님, 얘가 원래 성격이 이랬었나요?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분의 아버님한테 주먹질을 했대요. 저 너무 불안해 죽겠어요. 이 사람 하나 믿고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보,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회사 동료들은 이번에 전부 다 진급했는데 나만 진급을 못해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나 봐.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할게. 남편은 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기 시작하더니 콩밥은 먹고 싶지 않았는지 그 여자에게 뒤늦게 머리 숙여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자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는지 합의하겠다며 떨어뜨리면서 깨진 핸드폰과 병원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했었고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시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길래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죠. 피해자는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없이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피해자는 추가적인 후유증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돈이 없다는 시부모님의 말에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장인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이번에 도와주신 거 일하면서 갚아드리면 되는 거잖아. 당장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떡해. 우리가 신혼집 마련할 때 무리하게 준비한 터라 부모님께서 뒤에서 지원해 주셨잖아.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우리는 지금 돈이 없지. 그래서 당신은 우리 부모님께 손을 벌리자는 거야?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나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아. 온 동네 떠들고 다니려고 작정한 거야? 어머님 아들이 사고 친 거니 어머님께서 마무리 지으셔야죠.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너도 잘 알잖아.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당장 준비할 수 있겠어? 일단 우리 아들부터 살리고 보자. 나중에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 거잖아.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사돈분들이 모른 척 하실까? 식당 운영하셔서 장사도 잘 되시는 편이신데 2천만 원 정도의 자금은 충분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시부는 저에게 미안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시모는 한 번만 살려달라며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네요. 그동안 남편이 보여주었던 행동들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몸에 변화가 있었고 후회하고 있는 남편이 그래도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신 저희 부모님께서 경찰서로 찾아와 주셨고 남편의 모든 행동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를 밖으로 끌고 가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도 아직 얘기하지 못한 상황을 경찰서에서 풀어놓게 되었고 결국 한숨을 쉬면서 남편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당장 경찰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남편이 사고친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주시고 말았네요. 엄마는 제가 임신만 하지 않았으면
당장이 결혼 하투 낼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 몸에 남편의 아이가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시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과 남편이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나게 되었고, 남편은 기뻐 날뛰며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는 약속을 양가 집안의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남편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임신하는 기간 동안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만 신경 써 주었어요. 그런데 임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이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냉장고에 있던 술을 들이켜며 무언가에 분노한 듯 속을 끓고 있길래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마자 남편의 불만이 터져 나왔네요. 친구들은 죄다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일반 직장에서 월급만 받으면서 대출금 갚는데도 빠듯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 나와 너무 비교가 되잖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랑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차이가 확 벌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내가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봤거든. 글쎄 친구들이 나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껴졌었는지 알아? 당신도 내 입장이면 화 안 나겠어? 나는 왜 빼고 지들끼리 사업을 준비했는지 물어보니까 결론이 뭐였는 줄 알아? 내가 돈이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었대. 친구들은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은 뒤에 철저하게 계획을 했었겠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거면 꽤 오래된 건데 그걸 왜 당신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런 거 나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지금 이대로 조용하게 사는 것만도 만족하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 말 끝까지 들어봐. 그래서 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냐고 물어봤거든. 그러자 친구들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를 부르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친구들이 기반을 닦아놓은 거라 인원을 충당하다 보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보증금으로 1억을 받겠다는 거야. 아무 사고 없이 2년간 일을 잘해오면 다시 돌려주겠다는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한두 번 봐온 친구들도 아닌데 이번에 우리도 인생 역전 한번 해봐야지.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우리한테 지금 그 돈이 어디 있어? 대출비 갚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빌린 합의금 2천만 원 아직 한 푼도 못 갚은 거 당신도 알지? 나는 외제차, 좋은 집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좀 살자. 부탁할게. 이미 남편의 머릿속에는 친구분들과 동업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제 말을 어기고 저희 부모님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부모님 식당에 도착하자 저를 발견한 엄마가 급하게 밖으로 나오시더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시길래 남편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한 뒤에 아빠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 사이 제가 식당에 도착한 걸 확인한 남편은 정말 좋은 기회라 어쩔 수 없었다며 성공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이해해달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분명 부모님 식당에 찾아가지 말고 손 벌릴 생각 조금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를 아예 무시하는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네요.
그냥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랑 나랑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집안의 가장이야.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잡아야 되는 거라고. 곧 있으면 태어날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서 결정을 내린 건데 왜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은 항상 그래왔어. 나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무작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잖아. 나중에 그에 따른 결과가 어땠는데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좀 마. 정말 마지막이야. 내 말 한 번만 더 무시하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 나 회사에도 큰소리 치면서 나왔는데 그럼 이제 어떡하라고? 다시 일하겠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까지 그만둔 상태였고 부모님께서 대화를 끝내고 식당으로 들어오시자마자 퇴사까지 한 상태라며 무릎을 꿇었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부모님께 사정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면서 남편과 친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부모님과 함께 찾아가고 말았네요. 꽤 많은 직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누군가를 향해 손짓을 했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이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는 곳에서 대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근처 카페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일적인 얘기를 아빠와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분들은 남편이 잘할 수 있을 거라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워낙 신중하신 분이시라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편이신데 친구분들한테 믿음이 갔는지 남편이 동업할 수 있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 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었지만 아빠는 사위를 믿는다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동업을 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1억을 친구분들께 건네주며 계약서까지 전부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하게 되었네요. 2년 동안 동업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1억은 다시 되돌려받는 조건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다음 날부터 친구분들과 함께 사업에 뛰어들고 말았어요. 이왕 하기로 한 거 앞으로 일이 잘 풀리길 바랬고 남편이 제발 저희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인정을 받길 간절히 원했었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식당을 더 키우고 싶은 마음에 좋은 위치의 식당을 세우려고 꽤 많은 돈을 투자한 게 충격적이게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이력이 있어 당장은 범인을 잡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아빠는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해 뇌출혈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곤 살고 계신 집 하나밖에 없던 터라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남편도 이런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모두가 병실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시부모님 또한 껄끄러운 표정을 보이고 계셨죠. 어려운 상황일 때는 저희한테 빈대처럼 붙어선 떨어지지 않더니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 아닌 남처럼 대하는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저는 엄청 큰 배신을 당한 느낌이었네요. 저희 아빠가
뇌출혈로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른다는데 병원비 좀 도와달라는 게 잘못됐나요? 그동안 도움받으신 건 생각 안 하세요? 그래, 나도 잘 알지.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이제 막 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도 얼마나 난감하겠니? 도와줄 수 있다면 당연히 베풀겠지만 사정이 좋지 않은 거 알고 있잖아.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정을 봐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내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보증금 1억을 다시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기친 놈을 언제 잡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돈을 왜 돌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냐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장모님께서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하시면 되는 거잖아. 나 요즘 친구들이랑 사업 문제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바빠 죽겠다고. 사업이 장난인 줄 알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하는 사업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과 시모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달라진 태도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날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고 처음으로 남편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네요.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사정을 한 건데 정작 남편은 저희 가족을 걱정해 주기는커녕 이혼하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터라 결국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에 도장 찍자고 반박하게 되었고 출산을 2주 앞둔 저는 설마 했던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사업장을 찾아가 1억을 달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시던 분들이 남편과 친구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사장님은 따로 계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직원들은 회사 관계자의 가족분들이거나 일적으로 내방한 손님으로 알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핸드폰은 꺼져 있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시댁에도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결국 엄청난 충격에 진통이 오게 되면서 주민분의 도움으로 남편 없이 홀로 출산을 하게 되었네요. 이 소식을 듣곤 뒤늦게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얘기하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끝내 오열을 하고 마셨습니다. 그동안 믿고 함께 살아왔던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계획해서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거에 온몸에서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이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는데 아빠에게 사기를 쳤던 사람들도 남편과 같은 해외 지역으로 도주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모두가 한패일 수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루빨리 그 사람들이 잡히길 원했지만 해외로 도주한 범인들을 잡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빠는 조금씩 회복을 하셨고 몸에 큰 문제 없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했고 세상 밖으로 나온 제 딸은 어느덧 8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증거들이 명확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 남남이 될 수 있었고 경찰에게 좋은 소식만 전해 듣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나 지나는 세월 동안 아무런 단서도 없이 묵묵히 기다리는 시간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간절히 바라던 범인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경찰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급하게 경찰서로 출발했고 경찰분들의 안내를 받아 체포가 된 남편의 얼굴을 8년 만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순히 잡히게 된 남편이 2주간의 격리를 끝낸 뒤 조사를 받는 동안 저희 가족이 기다린 2주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남편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었고 한참 동안 조사가 끝난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냐며 이성을 잃은 상태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다가 한참 뒤에 입을 열더군요. 너희 가족을 상대로 사기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애초부터 너한테 접근했던 것도 전부 다 계획된 거였어. 내 친구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버님께서 의심을 덜 하실 거 아니야. 워낙 예민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사위의 지인이면 어느 정도 믿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서 접근했던 거야. 솔직히 1억을 보증금으로 내어주는 자긴이 어디 있겠어? 그만큼 나를 믿었다는 거잖아. 그때 솔직히 좀 울컥했지만 그날 이후 아버님께서 잘 나가는 친구들에 대한 신뢰가 좀 올라간 상태였지. 그러니 사기치기에도 자연스러웠고 결국 좋은 부지에 식당 세우려는 걸 우리 애들이 설계해서 사기친 뒤에 해외로 도주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도 뒤따라가게 된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잘 살 거라 생각했었는데 분열이 일어났고 나는 부모님과 따로 지내던 도중 그놈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 돈이 다 떨어졌다고 우리 돈을 뺏으러 온 거야. 결국 몸싸움이 일어났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는데 나는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면서 경찰에게 붙잡힌 거지. 정말 미안하다. 그럼 예전에 경찰서에서 어떤 여자랑 싸워서 합의한 것도 전부 다 당신이 꾸민 짓이었던 거야? 돈 때문에 짜고 친 거냐고? 고개를 끄덕인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고 경찰이 예상했던 대로 저희 가족을 상대로 남편과 그 일행이 전부 계획했던 범죄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분열이 생기다가 시부모님은 몸싸움 도중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곳에서 도망쳤다며 범죄를 가담했던 일당들이 있는 위치를 전부 다 밝혔으니 곧 잡힐 거라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남편은 제 옆에 있는 딸을 계속해서 쳐다보길래 당신 딸이 맞는다며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딸은 메고 있던 배낭을 열어 상자 하나를 꺼내었고 남편에게 다가가 건네주었네요.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서 확인한 남편은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 딸은 8년 동안 아빠를 그리워했었고 멀리 일하러 갔다는 거짓말에 제 딸은 아빠를 언젠가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매일같이 편지를 써왔어요. 정상적인 가정이었다면 이런 아픔을 아이한테 주지도 않았을 텐데 남편의 못난 행동들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네요. 딸이 그동안 적었던 편지들을 보면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던 남편은 저희한테 사기치고 가져간 돈이 아직 남아있다며 저희 가족에게 돌아갈 거라고 얘기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얼마 뒤 함께 범행을 가담했던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들까지
전부 연행이 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네요. 결국 남편은 빈털터리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며 살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딸이 아빠의 얼굴을 봤다는 거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들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네요. 더 이상 제 딸에게는 남편의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게 좋겠죠.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시부모님은 해외에서 몸싸움으로 인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당신들이 행한 잘못을 거둬들인 거니 어쩌겠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